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Understanding Routable PCI Performance for Composable Infrastructures는 논문이고 NSDI 24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최근에 인터커넥트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CXL이 유명하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룬 이 라우터블 PCI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외부에 있는 리모트 PCI 디바이스를 로컬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잘 붙이면 좋은 점이 수요에 따라 뗐다 붙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코스트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인디펜던트하게 스케일러블하게 이제 인디펜던트한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나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장착을 하고 스케일을 업 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기가IO 라는 이 친구들에서 제공을 하는 PCI 네트워크 스위치와 그리고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라우터블 PCI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PCI는 다들 잘 아시는 온보드에서 디바이스 간 그리고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간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기술이고요. 근데 이제 라우터블 PCI는 이런 PCI를 호스트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호스트에 어댑터를 하나 달아두고 익스터널한 PCI 스위치를 통해서 여기 이제 다른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가이오에서 만든 테스트베드 노드를 하나 사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 어댑터가 달려있고 여기 안에 디바이스들이 붙어 있으면 이런 PCI 디바이스들을 이 호스트 어댑터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호스트가 마치 자신 거인 것처럼 로컬 PCI 디바이스로 붙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논 트랜스페런트 브릿지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 PCI는 호스트의 메모리 어드레스에다가 자신의 메모리 스페이스를 노출시켜 놓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보통,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호스트 어댑터와 그리고 리모트에 있는 디바이스의 매핑 테이블을 유지해서 외부에서 다른 노드에 있는 PCI 디바이스를 마치 자신 거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이제 NIC랑 비슷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지만, NIC는 이제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PCI 트랜잭션을 바로 날릴 수 있게 해주는 친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NVMe SSD도 이 NTB 디바이스와 같이 사용되는 예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건 돌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리모트에 있는 NVMe SSD에 접근을 하는 구조이고요. 이런 식으로 NTB 호스트 어댑터를 양쪽 디바이스 노드에 꽂고, 그리고 익스터널 케이블로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 이 사이에 PCI 스위치를 하나 연결을 해서 외부에 있는 NVMe SSD를 자신 거인 것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연구들이 스마트 IO로 해서 이제 연구가 한번 나온 게 있었고, 이런 식의 접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라우터블 PCI가 등장했지만 정확히 이 해당 커뮤니티조차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성능을 분석한 것이 없고,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건 새로운 걸 제안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라우터블 PCI에 대해서 레이턴시하고 밴드위스 오버헤드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인트라 호스트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 인터 호스트로
바뀌었는데 그때 뭐 새로운 그 오버헤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네, 잠시만. 한 페이지가. 네,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자신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스택과 그리고 이 디바이스는 FPGA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디바이스 안에 있는 HBM에 그 데이터를 올려놓고 호스트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로 DMA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호스트, 리모트에 있는 호스트가 리모트에 다른 데 있는 FPGA나 FPGA에 이제 동작을 시킬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 논문은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뭐 코디자인 해가지고 벤치마킹 툴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뭐 이게 이제 그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던 아키텍처랑 같은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호스트 서버에는 이 FPGA를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PCI 스위치가 중간에 끼게 되고 그리고 이 엑셀레이터가 붙어 있는 리모트 서버는 앞에 디바이스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게 됩니다. FPGA들이. 그래서 이 FPGA에 호스트가 접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중간에 뭐 커맨드 날리고 커맨드 파싱하는 이런 그림이 있지만 결국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 호스트 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리고 메모리를 잡고 그리고 메모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생기는 PCI 트랜잭션의 오버헤드와 레이턴시를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벤치마킹 툴을 만들었다 라는 걸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하고 있고요. 자세한 건 질문 때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맨드 데이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커맨드를 호스트 CPU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MMIU를 통해서 리드나 MMIU 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슈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FPGA 디바이스는 이 커맨드를 갖고 뭐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메모리 카피인지 아니면 호스트로 메모리를 카피해야 되는지 이런 리퀘스트에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 프리미티브가 동작을 해서 그래 실제로 데이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거는 뭐 다음 4개입니다.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데이터가 움직일 때,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데이터가 움직일 때, 그리고 디바이스 간 리드하고 라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였고,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하고 FPGA가 로컬로 붙어 있을 경우에 이것도 리모트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이제 PCI 스위치가 하나 있게 되고요. 이 호스트의 어댑터 그리고 다른 노드에 있는 어댑터를 통해서 이 FPGA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에 이제 MMIO 라이트를 통해서 FPGA에 커맨드를 날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디램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디램에서 HBM으로 메모리 카피니까 PCI 리드를 통해서 요건 이제 DMA로 FPGA가 호스트 디램에서 데이터를 갖고 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HBM까지 데이터를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DMA가 잘 끝났다고 PCI 라이트를 통해서 DMA 컴플리션을 날려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호스트는 FPGA 2개와 다른 노드에 있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PCI 디바이스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호스트에 같이 물려 있는 거고 이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PCI 스위치로 리모트로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호스트가 MMIU로 FPGA1에 커맨드를 날리면 이제 그거를 잘 파싱 해가지고 이 친구가 뭐 HBM2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데 뭐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PCI 리드는 DMA를 통해서 이 FPGA2에 있는
데이터를 FPGA 1에 있는 HBM에다가 쓰게 되고, 그리고 PCI 컴플리션을 날리게 되는 거고요. 마치 이 아키텍처는 이 호스트의 FPGA 1하고 2가 그냥 로컬로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동작은 하지만 사실은 PCI 스위치를 통해서 이 PCI 트랜잭션이 날아가는 것이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한 페이퍼나 리서치가 지금까지 없었다 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실험을 열심히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밸류에이션 셋업은 다음과 같고요. 호스트 머신으로는 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PCI는 전부 다 젠3 16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이제 라우터블 PCI 스위치라고 있는 이 기가 IO의 친구는 요 스위치입니다. 기존의 NIC 스위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더넷 기반이 아니고 PCI 트랜잭션을 그냥 왔다 갔다 해주는 스위치이고요. 그리고 호스트하고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델이고 이 친구는 기가 IO에서 제공하는 스탠드얼론 노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PGA 몇 개를 장착을 해놓고 여기 호스트 어댑터하고 엔드포인트 어댑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PCI 어댑터를 꽂는데요. 이 친구는 NIC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 이제 셀라 넣는 게 NIC 100G나 200G 포트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 PCI 스위치는 또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들어가서 이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이 된 다음에 PCI 트랜잭션을 스위치로 연결해주는 어댑터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컨피규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친구는 자세하게 파트 1하고 2 나누어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요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레이턴시 오버헤드를 봤는데, 당연히 라우터블 PCI를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레이턴시가 붙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페이로드를 8바이트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489 나노세컨드가 붙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489 나노세컨드가 붙는 이유는 이 호스트 어댑터하고 그리고 PCI 스위치, 엔드포인트 어댑터에서 각각 105 나노세컨드 정도가 사용이 되고, 여기 스위치에서 10 나노섹이 더 사용이 되고, 호스트 사이드 소프트웨어 여기 이제 드라이버 단에서 150 나노세컨드 정도가 소요가 돼서 추가적으로 한 400에서 500 나노세컨드가 레이턴시 측면으로 붙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벤더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각 어댑터하고 스위치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다 브레이크다운 한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RPCI를 사용을 하면 기존의 로컬 PCI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2.2, 3배 정도의 추가적인 레이턴시가 붙기 때문에 이런 오버헤드를 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DMA 오버헤드인데요. MMIO 같은 경우에는 CPU가 이제 PCI 디바이스의 레지스터에다가 쓰는 거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움직일 때는 이 DMA 기반의 PCI 리드하고 라이트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DMA 엔진이 데이터를 카피해주기 때문에 커맨드를 준비하고, 그리고 커맨드를 커맨드 큐에 넣고, 그리고 이제 컴플리션 날 때 그걸 잡는 이런 오버헤드들이 붙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오버헤드가 로컬이냐 리모트냐에 관계없이 418 나노섹 정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PCI 라이트를 64바이트짜리 날려서 DMA 엔진으로 레이턴시를 찍어보면 946 나노세컨드에서 1421 나노섹 정도로 한 500 정도 더 붙는데, 요거 아까 이제 MMIO 레이턴시 붙는 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붙는 걸로 보아하니 거기 사이에서 이제 어댑터나 이런 스위치 친구들에서 레이턴시가 추가적으로 붙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 오버헤드를 살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컬하고 라우터블인데요. 로컬은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메모리를 데이터를 보낼 때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데이터를 보낼 때이고, 라우터블은 PCI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디바이스가 달려 있을 경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면 이제 라우터블 PCI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밴드위스가 감소가 되는데요. 이거는 익선 스위치에서 트랜잭션 레이시 그 온보드에 있는 PCI의 그 트랜잭션 레이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커뮤니케이션 밴드위스를 측정을 한 자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가 그 리모트에 두 개가 붙어 있고, 멀리 있는 호스트에서 그 해당 디바이스 간 데이터 카피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밴드위스가 나오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요. 이 within read하고 within write 같은 경우에는 로컬 FPGA가 붙어 있을 경우에 대한 실험이고, 이게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디바이스가 호스트 안에 있지만, 같은 호스트 안에 있지만 결국 PCI 스위치를 한번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와 그리고 그 호스트에서 이 PCI 트랜잭션이 전부 다 처리가 또 한 번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호스트에 있는 루트 컴플렉스의 컨텐션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밴드위스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같은 노드 안에 있는 FPGA 간 DM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최적화를 통해서 성능의 향상에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 스루풋 그래프인데요. 레이턴시, 그 밴드위스가 증가할 때 레이턴시가 얼마나 튀는지 살펴보는 그래프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우터 PCI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밴드위스가 증가하면 레이턴시가 증가를 하는데, 로컬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증가를 한다라는 거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 PCI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요거 뒷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해 놓아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크레딧 관련한 건 설명을 할 거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이 라우터 PCI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PCI의 플로우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조금 더 그것을 그 크레딧을 발급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조금 더 빨리 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 컨텐션이 발생되는 위치에 대한 실험이고요. 이렇게 서버 1하고 서버 2에서 각각 PCI 스위치로 FPGA들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때 컨텐션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는 이렇게 이제 PCI 스위치에서 호스트 어댑터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 그리고 PCI 스위치, 그리고 엔드포인트 어댑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병목이 되는지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여기 이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PCI는 플로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 크레딧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간단한데 그냥 이제 처음에 리시버 데이터를 받는 친구가 샌더들에게 크레딧을 나누어 주고요. 그 크레딧 나눠준 만큼 샌더가 보내면 샌더는 더 이상 보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발급받은 다음에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PCI는 그 플로우를 컨트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스가 지금 한 플로어가 밴드위스를 중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플로어를 밴드위스를 점점 많이 사용되게 그 리퀘스트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밴드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한 실험은 처음부터 플로어 1이 밴드위스를 다 사용을 하고 있을 때 플로어 2가 밴드위스를 점점 많이 사용하고
하게 될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라우터볼 PCI도 크레딧 방식으로 그리고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래프에서 블록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 처음에 보낼 수 있는 양을 리시버가 보내주지만 이걸 라운드 로빈으로 하나씩 보내기 때문에 결국 패킷 사이즈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밴드위스를 반반씩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각각 레인은 그때 내가 트랜스밋을 할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균일하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밴드위스를 다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본인들이 각각 사용할 밴드위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밴드위스를 측정을 했는데, 요건 이제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은 하나는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하나는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그 데이터를 보낼 때 레이턴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테일 레이턴시를 살펴봐서 요 밴드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테일 레이턴시가 얼마나 튈지에 관한 실험이고, 이걸 한 이유는 이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스가 커지면 테일 레이턴시가 튀게 되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그 커맨드를 버퍼를 해놓고 큐에다가 버퍼해놓고 그 밴드위스가 커지면 그 큐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엔드포인트에서 큐에 꺼내지는 레이턴시도 느려지고 나중에는 넣어주는 레이턴시도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테일 레이턴시가 크다라는 건데, 이 PCI 기반의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크레딧 베이스드 플로우 컨트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버퍼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험에서는 피고그 레이턴시가 거의 뭐 크게 튀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밴드위스를 거의 100% 사용을 한다고 해도 레이턴시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엔드포인트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FPGA로 내부에 큐를 달아서 실험을 했는데, 그 FPGA 안에 큐의 데이터를 버퍼링해서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레이턴시가 그 피고그 레이턴시가 극단적으로 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이 차이는 NIC하고 PCI 프로토콜의 컨제스션 컨트롤 메커니즘에 따라서 NIC에는 이런 식의 테일 레이턴시가 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인데요. 그래서 RPCI 벤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코디자인해서 이런 라우터블 PCI 환경에서 벤치마킹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가 아이오의 패브렉스 X라는 친구를 사용을 해서 성능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였고요. 기초적인 PCI 패스에 대한 분석부터 뭐 여러 디바이스하고 여러 호스트가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성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제가 발표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되게 간단하게 한 논문에 한 장 좀 안 되게 이런 걸 통해서 밴드위스를 측정하는 알고리즘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